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영 연구원입니다. 최근 불확실한 증시가 계속 이어지고 금리 상승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또 연말도 슬슬 다가온다니 연말하면 배당주 하면 은행, 보험주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사실 지난 2주간 가장 주가 상승이 좋았던 금융주라고 하면 보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험주가 왜 올랐냐라고 보면 상반기까지 1, 2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많게는 2배, 적게는 1.5배씩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워지면서 배당을 좀 많이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보험주들이 주가가 이제 배당주로서 관심 많이 받으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주 하면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새롭게 도입한 회계 기준 IFRS 9, IFRS 17일 것 같은데요. 쉽고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회계 기준인데요. 애널리스트한테도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IFRS 9이랑 17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IFRS 9의 경우는 금융자산의 범주를 조정하는 회계 기준이고요. 금융자산이라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들이 이제 IFRS 9상에서는 시가평가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FRS 17은 이제 보통 보험 계약에 대한 기준서입니다. 부채의 시가평가라고 하죠. 이제 부채랑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원가 기준으로 이제 그 보험을 판매했던 기간의 금리 기준으로 이제 부채를 평가를 자산이랑 부채를 평가를 했다면 실제로 부채를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이제 시가를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FRS 17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이제 인식하는 기준도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보험계약은 보통 장기잖아요. 20년 납부, 80세 만기 했을 때는 이걸 80세 만기로 봐서 이제 납부한 금액을 분배해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도입이 되었고 보험주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요? IFRS 9이랑 17이 뜬금없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사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가 IMF 97년도에 IMF 자금을 받을 때 사실 정부랑 이제 그 자금 받기 위해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IFR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할 때 부채의 시가평가가 가장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제조업들이 먼저 반영하고 증권이랑 은행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먼저 도입을 했고요. 그때 약속을 이제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서 23년도에 지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험주에는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부채의 시가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손보주랑 생보주, 이제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보통 자동차 보험을 손해보험사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종신보험을 생명보험사라고 해야 하는데 역사는 사실 생명보험사들이 더 깁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상품이 내놓았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보험상품의 대표적인 경쟁 상대는 은행의 정기예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저축성 보험 위주로 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IMF 이전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대 정도 4% 이상 되는 저축성 보험들이 있었다면 지금 수준은 사실 최근에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많이 내려왔잖아요. 한때 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 언더까지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이제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채가 더 확대되는 효과를 갖고 왔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고금리 확정 상품이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6%짜리를 내가 팔았다. 최소한 내가 4%를 이제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 수익은 제가 시장 금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만큼 차익 나는 걸 보험사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부채가 더 크게 증가를 해서 자기 자본이 결국은 깎아먹게 되고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장에 대한 우려도 존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험사들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 과정을 마치면서 23년부터는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되고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회계 기준이 반영된 올해만 역대급 실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조금 생각도 해봤는데 앞으로의 펀더멘털을 계속 기대해도 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기존의 회계 기준과 완전 다른 회계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값어치랑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IFRS 17이나 9을 도입하는 배경 자체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한 정보를 똑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업들과의 재무제표도 비교할 수 있게끔입니다. 다만 이제 도입 시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혼선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착하는데 과거에도 사실 금융사들은 IMF 이후에 회계 기준이 크게 변한다기보다는 회계 방침이나 재무제표 구성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과거의 이제 금액이 자산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규모였다면 실제로 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기가 저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이익이 없어지는 이익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이익을 갖고 추정을 나가는 단계이고 무엇보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수익성이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보다는 변화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의 지속성, 안정성이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금리 상승 수혜주 하면 보험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 금리가 나중에 같이 하락할 것 같은데 그런 보험주도 같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 아닌지